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서구권의 태국, 성관광, 기생관광, 태국 순위를 매길 때 항상 들어가는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에게는 좀 낯선 국가죠. 관광이나 경제 이런 것들보다는 야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야구보다는 관광지로 유명하죠. 카리브해 중심에 위치해 있고 백사장과 바다는 보시는 대로 엄청 아름답죠.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이 국가 GDP의 16.1%를 차지할 정도인 관광 대국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구가 1000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구보다 방문객이 더 많았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가 IT인데도 치안도 괜찮고요. 1000만 이상이 방문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명하지 않은 건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안 가서죠. 항공 입국자 순위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2025년 기준 도미니카 공화국 항공 입국자 국적을 보면 1위는 미국, 2위는 캐나다, 3위는 아르헨티나, 뒤로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영국, 스페인, 멕시코, 칠레,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죠. 1위 미국과 캐나다만 합쳐도 전체 64%입니다. 순위권의 동양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죠. 치안은 좀 괜찮다고 하지만 IT 옆에 붙어있고 라틴 아메리카에 속해 있다 보니 못 사는 국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잘 사는 국가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1인당 GDP는 $10,000가 넘고 1인당 PPP GDP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20,000가 넘죠. 중미와 카리브해 국가 중에서는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고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성장률도 높습니다. 1993년에서 2023년까지는 연평균 4.9% 성장했고 2026년에는 4.5% 성장으로 예상되죠. 관광 말고도 원자재 수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들어오는 데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니어쇼링 정책을 펴면서 의료기기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잘하면 반도체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2024년에는 대통령이 반도체를 국가 우선 과제로 선언하기도 했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성장하는 개발 도상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뒷모습은 다르죠. 관광국가의 성매매 산업이 없는 곳이 어디 있으며 관광국가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산업이 없는 국가가 있냐? 도미니카는 그냥 산업이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매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 10대 성관광국, 성투어리즘 국가에는 항상 이름이 들어갑니다. 태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대 국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류학자 스티븐 그레고리는 책 더 데빌 비하인드 더 미러에서 서반구 최대의 성관광 목적 여행지라고 묘사했죠. 인구 1000만 중 성산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연계된 사람들 말고 진짜 몸을 파는 여성의 숫자만 6에서 1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앞서 나온 공항 입국자 순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그렇다 쳐도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국가들은 왜 도미니카로 여행을 오는 것이? 해당 국가들에서 부자인 사람이 여행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건 성매매죠. 주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IT 같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2024년에는 중국인이 도미니카에서 성판매를 하다가 잡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여성들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또 다른 이름은 미국, 유럽 여성들의 천국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여성 전용 사창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가이드가 여성 관광객들이 도착하면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놓고 안 하지만 과거에는 진짜 대놓고 했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성을 파는 남자들은 쌍키판키라고 불립니다. 어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행키팬키, 부적절한 관계, 바람이라는 용어에서 왔다는 것과 하나는 스페인어 사카팬티, 팬티를 벗기다라는 용어에서 왔다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쌍키판키들은 주로 해변에서 여성 혹은 양성애자들을 상대로 성을 팝니다. 다만 대놓고 파는 건 아니고 바텐더, 웨이터, 다이빙 강사, 투어 가이드 같은 직업으로 위장하죠. 눈에 보이는 특징도 있는데 버는 돈에 비해 직업에 비해 옷부터 신발까지 비싼 것들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마련한 거죠. 목적도 조금 다릅니다. 여성들의 경우 돈을 받고 관계를 맺으면 끝인데 쌍키판키의 경우 돈을 받고 관계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연애를 하는 거죠. 물론 쌍키판키는 진심이 아니지만 여성들은 진심이 되도록 꼬시는 겁니다.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고 잘하면 결혼해서 그 여자 돈으로 선진국에 가서 살거나 죽으면 유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부이거나 나이 든 여자가 주 타겟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쌍키판키만 이게 목적인 건 아닙니다. 도미니카 성매매 여성들도 가능하면 하는 일이긴 한데 남성들은 진짜 유의로 오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진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방식이 달라 보일 뿐이죠. 학자들은 로맨스를 원하는 여성들이 도미니카를 찾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인 남성성에 대한 환상과 식민지 시대의
욕망,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에 대한 욕구. 자국에서는 거부당한 백인 여성들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자 식민주의 시대 흑인 노예에 대한 판타지, 식민 지배자로서의 판타지까지 다 충족해주는 곳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것이죠. 식민주의적 욕망을 21세기에 재현할 수 있는 곳,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이 서구권 최대의 매춘국가 이미지로 소비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마님 돌쇠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도미니카 공화국은 어쩌다 가장 큰 사창가로 불릴 정도로 성산업이 기형적이게 발전한 건지, 어쩌다 식민주의적 판타지를 실현한 곳이 되었는지 한번 보죠. 1492년 12월 5일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 섬에 상륙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동생 바르톨로메오 콜롬보가 섬에 산토 도밍고를 건설했죠. 유럽이 건설한 최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산토 도밍고는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들 타이노를 노예화했고 여성들은 선물로 분배되거나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원주민들을 부려먹을 수 없게 되죠. 전염병 때문에 40에서 80만이던 원주민 인구가 20년 만에 2만 명대로 줄어버렸거든요. 스페인의 선택은 다른 노예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산토 도밍고는 아메리카 최초의 대규모 노예 농장이 되었죠. 동시에 성산업도 생겨났죠. 앞서 말한 식민주의적 욕망, 그 판타지의 원천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항구 도시에 생긴 식민 군대를 상대로 하는 매춘 시장이 그 시작이었죠. 스페인은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병 검진을 의무화했죠. 사실상 합법입니다. 소수가 되긴 했지만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혼혈까지 백인 식민 지배자에게 도미니카는 천국이었죠. 다양한 인종이 섞이면서 도미니카 사회에는 인종적으로 위계도 형성되었는데 백인이 최상층이고 아래로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 흑인 백인 혼혈, 흑인 이런 식이었습니다. 백인 남성과 유색인종 여성의 거래가 주였지만 메스티소와 흑인 백인 혼혈, 그리고 여성이 매수자인 경우가 이때부터 있었죠. 이때 여러 인종이 섞이면서 현재도 도미니카 공화국 인구 70% 이상이 혼혈이고요. 식민 지배는 200년 넘게 지속되었죠. 18세기 섬의 서쪽을 프랑스가 점령하게 되긴 했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쪽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미니카 공화국은 느슨했죠. 스페인이 그닥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나 열심히였지 남미 쪽이 훨씬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그냥 방치했습니다. 성산업도 그대로 쭉 이어졌고요. 그러다 1791년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서부에서 IT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은 성공으로 끝났고 IT는 독립국이 됩니다. 1821년 도미니카 공화국도 스페인 IT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지만 1822년 IT 대통령 장 피에르 보예가 섬 전체를 점령하면서 IT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죠. 도미니카 쪽 사람들은 자신들은 IT와 정체성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IT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흑인이 주도적으로 세운 근대적 정부이자 흑인이 정부 수반인 국가이기도 했고 자기들이 내건 색깔 자체가 흑인 공화국이었거든요. 독립한 뒤에는 이때까지 당했던 것들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 백인이 보이면 다 잡아 죽였고요. 혼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미니카 쪽은 보이는 대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백인과 백인 혼혈의 재산을 다 뺏어갔죠. 결국 22년간 지배를 받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1844년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흑인이고 부두교를 믿지 우리는 스페인계 가톨릭이야. IT 입장에서는 선 전체를 먹고 싶었기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쟁은 16년 동안 이어졌고요. 참고로 이 1년의 과정 때문에 현재도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은 IT 사람들을 하대하죠. 국력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사실상 IT가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더 심해졌고요. 독립은 했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오히려 더 혼란해졌습니다. 1930년까지 대통령만 50번이 바뀌었고 쿠데타는 30번이나 일어났죠. 사회가 혼란했기에 경제고 뭐고 발전할 틈이 없었기에 성산업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했죠. 미국인들이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의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우호적인 수준이 아니었죠. 사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을 5번이나 지냈던 독재자 부에나벤투라 바에스는 1850년 미국에 합병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1868년에도 했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합병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의회까지 올라갔지만 당시는 워낙 백인 우월주의가 심하던 시기라 취소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미국에 합병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IT가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빚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힘으로 군사력 키우고 돈 많이 버는 건 좀 힘들어 보이니 군사력 강하고 돈도 많은 미국에 편입되고 싶었던 거죠. 미국은 자신들이 지배한 적도 없었고 애초에 이
빚도 거의 다 미국이 빌려준 거고요. 하나 더, 돈도 돈이지만 농업 말고는 산업이랄 게 성산업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이때도 주 고객이 미국이었기에 뭐 싫어하는 개인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친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16년 미국 군대가 도미니카로 들어옵니다. 이유는 채무 회수와 정치 안정이었죠. 사실 더 큰 이유는 지배력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은 IT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였죠. 1915년 이미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IT를 점령하고 독일인들을 내보낸 상태였지만 IT와 사이도 안 좋고 정치도 개판이니 언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험 요소가 될지 몰라서 들어온 거죠. 즉 도미니카 공화국을 완전한 친미국가로 박아놓기 위해서 독일이 카리브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죠. 정치 안정이라는 말 뒤에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도미니카를 다스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대로 1927년 미해병 훈련을 받은 인물 라파엘 라우니다스 트루이오가 도미니카 국군 총사령관에 올라섰죠. 1930년 트루이오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가 됩니다. 동시에 트루이오는 매춘을 성산업을 기형적으로 성장시켰죠. 겉으로는 매춘을 금지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자 성병 전파의 온상이라며 비판했죠.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성산업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말이었죠. 완전하게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트루이오의 동생과 아들이 주요 매춘업소와 카바레를 사실상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정황도 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정 시기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발전한 성산업이 더 커졌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뭐 천국, 서구권의 성관광 대국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독재, IT랑 자꾸 싸우고 치안도 안 좋은 것 같고 인프라도 없었거든요. 관광지로 적합하지는 않죠. 당장 트루이오 집권 시기에 국경의 IT인들을 학살한 사건도 일어났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도미니카가 관광대국, 성매매 대국이 되는 기반과 인프라를 지어준 건 유대인 난민들이었습니다. 1938년 프랑스에서 에비앙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의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나치에게 핍박받는 유대인 난민을 어느 나라가 수용할 것이냐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나서지 않았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받겠다고 나선 유일한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최대 10만 명까지 받겠다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불쌍해서는 아니었고 얼마 전에 IT 사람들 학살해서 국제사회가 자꾸 비난하는 데다 미국도 비난받는 국가를 감싸주기가 좀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거든요. 물론 뒤에서는 지원해줬지만요. 어찌되었든 유대인 난민을 받는 건 비난을 무마하고 미국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한 계산이었죠. 하나 더 트루이오는 인종 구성을 백인화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받아서 인구에서 백인 비중을 높이고 싶어 했죠. 그렇게 1940년 유대인 난민들은 도미니카 북부의 해안 도시 소수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소수아를 개척했고 인프라도 건설했죠. 그리고 소수아는 몇십 년 뒤 도미니카 공화국 매춘의 상징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당시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이오의 독재까지 끝나면서 도미니카 북부는 대격변을 맞이했거든요. 도미니카가 서구권의 매춘 천국이 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미니카 북부의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와 친한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의 시대도 도래했는데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디서 돈을 벌지 고민하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사람은 다 나갔는데 인프라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북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죠. 마침 바다도 있고 자연 경관도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후원으로 1966년 대통령이 된 발라게르는 관광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했죠.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 스스로는 눈 높은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준의 호텔과 프로그램 인프라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죠. 안 그래도 빚 많은데 또 빌려서 실패라도 한다면 내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특히 미국 기업에게 투자받기 위해 관광 관련 투자자에게 소득세, 관세, 부가세,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는 막대한 혜택을 줬죠. 예상대로 미국 기업에 막대한 투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중심에는 미국 경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이들 유대인 자본이 있었죠.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었냐? 히틀러는 우리를 죽이려 했고 트루이오는 우리 목숨을 구했다. 유대인들은 도미니카를 좋아했거든요. 관광 산업과 함께 도미니카의 성산업은 앞서 나온 식민지배 판타지와 더불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쭉쭉 성장하고 있던 성산업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관광업은 성장했지만 막상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미국 투자자들은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모델을 사용했거든요. 항공부터 숙박, 식사, 주류, 오락까지 전부 묶어서 판매한 겁니다.
겁니다. 물론 나가서 알아서 즐길 수는 있지만 굳이 나가서 돈 더 쓰고 오는 사람은 없었죠. 굳이 나가서 돈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매매였습니다. 현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성매매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너도 나도 성매매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히 빈민가와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았죠. 호텔이나 식당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던 사람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980년대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폭락까지 맞습니다. 석유 가격 상승에다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까지 맞으면서 IMF 구제 금융까지 받았죠. 1980년부터 10년 동안 경제 성장은 매년 멈췄거나 마이너스였습니다. 많지도 않지만 어렵게 모은 돈은 휴지가 되고 물건부터 음식까지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치솟았는데 월급은 거의 그대로네. 도미니카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던 전통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도 없어지고 여자들까지 전부 다 일하러 나갔죠. 하지만 둘 다 일해도 겨우겨우 살아갈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반대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는 안 그래도 싼데 더 싼 여행지가 되었죠. 나라는 힘들지만 여행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한 달 뼈 빠지게 고생하면 3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며칠 만에 같은 돈을 벌 수 있다니 유혹을 참기 힘든 구조죠. 여기다 국제 사탕수수 가격 하락으로 농촌도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90년대 사탕수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 정부가 자국 설탕 생산 확대로 수출이 줄었고 코카콜라, 펩시 같은 음료 회사들은 설탕 대신 고가당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탕수수 산업은 아예 붕괴했죠. 당연히 농촌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도시로 가는 이유가 일자리니 그나마 일자리가 많은 관광지로 갔습니다.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 경제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 전부 일자리, 돈 때문에 관광지로 왔지만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임금도 얼마 안 되고 올인클루시브 방식 때문에 돈을 벌 방법이 성매매밖에 없으니 결국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뛰어들게 되었죠. 공급이 많아지니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싼 여행지로 소문났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매춘도 싸고 혼혈을 비롯해 인종도 다양한 서구권 매춘 대국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위해서라지만 매춘 불안이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도 돈이 많이 벌리니 뭐 어찌저찌 했는데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돈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한 방법이 단순히 매춘부가 아니라 로맨스와 감정적인 위안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연인처럼 관계를 맺는 거죠. 죄책감도 덜 수 있었고 성공만 한다면 여러 명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편한 데다 선물부터 현금까지 잘하면 결혼해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 남자친구,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거지 나는 매춘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인종적 편견과 식민주의적 판타지까지 더해지면서 처음에 나왔던 쌍키판키까지 탄생하게 되었죠. 해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훨씬 잘 먹혔거든요. 로맨스도 결혼도 선물 받아내는 것도 전부 말이죠. 오히려 여성들은 성매매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제클린 산체스 테일러가 24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중 60%가 쌍키판키와 로맨스를 즐기러 온 여성이었죠. 하지만 60%의 여성들 대부분은 이게 성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청년을 돕는 구원자인가 동시에 순수한 로맨스를 즐기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죠. 그냥 성매매는 거부감이 커서 오지 않았던 여성 관광객들도 로맨스로 타이틀이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성산업이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이게 국가의 주 수입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임을 도미니카 공화국도 알고 있기에 내부의 시선도 좀 특이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문제가 되나라는 시선도 많죠. 현재도 소수화 시장으로 재직 중인 위프레도 올리벤스는 2023년 스페인 방송사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매춘 시태를 다룬다고 소수화의 취재를 왔을 때 기자가 시장님 소수화를 저희가 돌아다녔는데 해변부터 도심까지 전부 다 매춘부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위프레도는 이렇게 답하죠. 전 세계에 매춘이 있습니다. 매춘은 세계 문화의 일부이자 전통의 일부입니다. 당신 나라에는 매춘이 없나요? 스페인에는 상녀들만 있고 처녀들만 있나요? 소수화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기자가 분명히 2017년에 매춘업소들을 소수화 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 질문하니 위프레도는 거리의 사업체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수백 명의 아버지, 어머니, 웨이터, 경비원, 청소부,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줘야 한다고 답했죠. 위프레도의 인터뷰는 당연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논란만 됐지 딱히 변한 건 없죠. 위프레도는 재선에 성공해서 지금도 소수화 시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대놓고 말로 하니 뭐라고는 좀 하는 분위기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본 과정들을 쭉 거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리브해의 지상 낙원이자 서구권 최대의 성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는 성장을 달리고 있지만 관광객으로 오는 국가들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람들의 욕망과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의 욕망은 여전히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해관계가 미스매치 되지 않는 한 한동안은, 아니 꽤 오랫동안은 지금의 모습이 계속될 것 같네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